대우조선 내각의 문제가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러한 일방적 내각들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하려고 하는 협직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2019년 1월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인수합병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 내각은 경영진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합병 소식을 접했을 정도로 심각한 현실 야합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터무니없는 매각 대금입니다. 현물 가치가 4조 원에 달하는 대우조선을 무천하게 이러한 헐값에 현대중공업 재벌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으로 그야말로 후한무치하고 반사회적, 반도덕적 결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3월 8일 날 공개하기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현물 출자 투자 계약은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고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기한을 연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한이 9월 30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 인수합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대우조선의 내각이 부산, 경남, 일원의 조선업 기자재 벨트의 몰락 그리고 지역경제의 붕괴와 파탄을 불러올 것이며 더 나아가서 국가기관 산업 경쟁력 저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3년여 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내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상 최장의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도 결국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독과점에 대한 문제 지적과 함께 여전히 승인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우조선 내각이 명백히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당장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하고 대우조선 내각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내각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유례없는 재연장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며칠 이하 재벌 특혜의 일방통행식 대우조선 내각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국가기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며 재벌 특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정의, 공정, 평등에 부합하는 것이다 할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임기는 고작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국가기관 산업 경쟁력 저하 그리고 지역 경제 붕괴와 파탄을 불러올 정책을 폐기하고 재벌에 대한 특혜도 멈춰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에게 다시 한번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 지역 경제 몰락을 가져올 대우조선 내각을 즉각 중단하고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가기관 산업에 대해서 공적 역할 강화를 포함한 책임 있는 대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서 재벌 특혜, 대우조선 내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몇 년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5차 수정계약 묻자고 하고 있는데요. 5차까지 갈 게 아니었지요. 사실은 진작에 이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새로 올바른 방향으로 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살펴보면요, 이 인수합병 그 추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모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 1위 조선사하고 세계 2위 조선사하고 인수합병 하는데 이게 독과점 방지 제도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참 비상식적인, 속된 표현의 기본기도 안 돼 있는 수준의 그런 판단. 세상에 세계 1위와 세계 2위를 통합한다는데 그게 독과점 금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참 자의적인, 거의 만화적인 수준의 그런 그 접근법 아니냐. 국가 산업 정책을 하면서 어떻게 만화적 수준의 그런 자유로운 그런 자유로운 상상력이라고도 안 합니다. 그런 건. 네. 참 진짜로 무지한 그런 이야기다. 그리고 그 유럽연합에서의 기업결합심사 통과될 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책은행, 산업은행이 둘 추진하고요. 정부 당국, 정책 당국에서도 그걸 갖다 지지하고 있는, 함께 한 거겠죠. 이 뭐냐? 현대중공업에 대한 엄청난 특혜를 주겠다. 말하자면 이거는 실제로 원시적 불능 수준의 그런 인수합병 계획이었다. 이렇게 아마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유럽연합에서 이거 통과해 줄 리가 없습니다. 이미 몇 년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자료를 보면요.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도 현대중공업이나 한국 쪽에서 전혀 자료를 못 내고 있는, 자료를 못 내는데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자료 내면 아마 볼 것도 없이 아마 기각될 겁니다. 문제제기 될 겁니다. 두 번째요. 그래서 시행착오 이 정도면 너무 지났다. 너무 차고도 넘치고 또 넘치는 이런 정도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이른바 경제 관료들의 속된 표현으로 그 똥꼬집, 그리고 언론사들의 방조 등등이 초래한 참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대만 해서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나. 특히 그 경남 해안이나 그 지역의 그런 지역 사회들과 공론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몇 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대우조선이 계속 말하자면 경영 부실, 그리고 공적 자금 투입, 또 새로운 경영 주체 등장, 이런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해 왔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 그 경영하는 사람들이 사욕을 채우면서 제대로 된 기업 경영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몇 년 전에, 5년 전이죠. 한참 박근혜 국정농단 초반에 TV조선에서 그 박근혜 최순실 이런 국정농단 사례를 보도를 하니까 청와대 우병우 수석 등이 조선일보 주필의 비리를 폭로합니다.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이게 보통 일상적으로 진행되던 일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당시 아마 송희영 주필이었는데요. 송희영 주필이 유럽 여행하는데 일주일간 호화 요트 접대를 하는데 수억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아마 정권 차원에서 조선일보로 손을 봐야 되는, 그래서 조선일보 TV로서는 이걸 국정농단
이 보도를 막기 위해서 그약 처벌을 한 겁니다. 그걸 폭로를 한 건데요. 세상에 수억 원을 들여서 아무 관계도 없는 신문사 주필 한테 적대 향을 할 정도 그런 사리사욕 위주의 그런 경영을 해온 겁니다. 근데 그래서 송영주필은 물러나고 박근혜도 물론 나중에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쫓겨났지만 그 관계되는 대우조선 경영진 어느 누구도 책임졌다는 여기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배임 아닙니까? 수억 원을 갖다 빼돌렸는데 결과적으로 아마 이게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산업은행 등이 계속 아마 이 경영을 책임지는 방식으로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적 경영체계 저는 책임있는 대안을 정부에 만들어 할 게 아니라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의지를 모아서 대안적 경영체계 책임있는 대안을 만드는 그런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 마침 조선산업이 호황기의 그런 사이클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호황기 들어왔을 때 제대로 체제 정비해서 대안적 경영체제 올곧게 만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경영진 선임하고 맡겨놓으면 또 부패합니다. 아마 그 지역사회와 노동자들 그리고 또 그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경영감시가 사회적으로 제도화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실패로 확인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원천 재검토하면서 대안적 경영체계 그리고 사회적 감시, 경영감시 이 부분이 제도화되도록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